테니스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는 코너죠. 테니스 인물백과. 지난주는 여자 선수 시모나 할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도 핫한 테니스 선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알아볼 선수는 누구인가요? 네, 이번 주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테니스계의 로스트 제너레이션, 잊혀진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잊혀진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전 미드 로스트밖에 잘 모르겠네요. 미드 로스트? 네. 재밌어. 네. 한 시대를 이제 같이 영광을 누렸던 네. 하지만 되게 탑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래도 유명했던 그런 선수들을 일컫는 말 아닐까요? 네네. 로스트 제너레이션은요, 빅4의 통치기 바로 뒤의 세대로 니시코리 케이, 까레뇨 부스타, 라오니치, 다비드 쿠팡 등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세계 랭킹 1위는 고사하고 2위도 거의 못 해본 세대라고 해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럼 오늘 선수가 이 잃어버린 세대에 포함되는 선수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불가리아의 테니스 왕자 페완얼 그리고리 디미트로프입니다. 그쵸. 디미트로프 잘생겼죠. 직접 보셨나요? 그때 롤랑가로스 가서 네, 봤어요. 경기하는 거 봤는데 한 멀리서만 봐도 잘생김이 그냥 있어요. 멀리서 봐도 잘생겼어요? 그 체형이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체형이 진짜 잘생겼어요. 그때 이겼나 셨나요? 졌죠. 왜 적극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죠. 그쵸. 근데 사진 같은 거 못 찍으셨어요? 너무 멀리 있어서 사실 막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디미트로프를 진짜 많이 찍긴 한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어요. 네, 왜냐면 분명히 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디미트로프한테 너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좀 더 게임을 더 해달라라는 그런 뉘앙스였긴 했는데 그냥 너무 멋있게 잘 치니까 이 순간순간 나오는 그 원백들의 이 기막힌 코스들이 좀 사람들을 환호를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디미트로프가 져가지고 좀 속상하셨겠어요. 그쵸. 또 더 보고 싶어요. 그쵸. 그 몸, 그 스윙 더 보고 싶은데. 맞습니다. 디미트로프의 별명, 그 스윙 바로 베이비 페. 베이비 페가 디미트로프의 별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어린 페더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 찬도라님도 디미트로프 선수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죠. 일단은 페더러의 후계자로 일단 모든 자세가 페더러 선수와 거의 비슷하고 비슷한가요? 네, 그 원백 짜세가 나온다. 네, 짜세가 나오죠. 또 아름다운 짜세. 자세가 나온 선수고 그리고 한때는 정말 상위 랭커에 오를 정도로 실력이 좀 그래도 좀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진 보다가 갑자기 다 묻어쳤어요. 네. 이런 거 다 살리자 우리. 네. 좋습니다. 그럼 디미트로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그리고르 디미트로프 1991년 5월 16일생 만 32세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미트로프는 191cm의 키와 잘생긴 외모로 주목받는 선수입니다. ATP 싱글랭킹 최고 3위, 현재는 19위이고요. 사는 곳은 프랑스의 몬테카를로에 살고 있습니다. ATP 싱글 타이틀은 8개를 가지고 있네요. 그 테니스 선수들이 그 몬테카를로에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디미트로프도 여기 사는 이유가 있나요? 몬테카를로는 테니스 천국이죠. 노박 조코비치, 야닉 시너, 알렉산더 츠베레프, 그레고리 디미트로프, 가엘 몽피스 등이 살고 있는데요. 일단 소득세가 없답니다. 세금이 0원이에요. 왜요? 여기가 작은 도시국가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상금을 벌잖아요. 네네. 상금 이제 롤랑가로스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 번다고 하니까 40억 벌면은 아마 한 30%는 프랑스에 일단 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70%를 들고 자기 국가로 국적으로 오는데 이제 몬테칼로 오는 거죠. 그게 소득세인데 거기 소득세가 0원이라고. 그 대신 집값이 엄청나죠? 한 평에 1억이라고 하는데요. 디미트로프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총 상금이 대략 250억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은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디미트로프의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디미트로프는 유소년 때부터 테니스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선수였어요. 2008년에는 윈블던과 US 오픈 주니어 대회를 모두 우승했고요. 주니어 랭킹 1위로 ATP 투어에 입성했습니다. 야, 어떻게 지금 날아다니는 선수들 대부분 주니어 랭킹 1위 출신인 것 같은데 지난번 시치파스도 주니어 랭킹 1위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또 그 그랜드슬램 주니어
그 오픈을 우승했다고 하잖아요. 디미트로프 2개나 우승했다고 하잖아요. 아까 모치츠키 선수도 우승했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테니스라는 종목이 개인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주니어 때 잘하던 선수가 성인 무대에서도 잘하는 것 같고요. 또 치치파스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테니스 선수면 자녀도 한 번은 무조건 시켜보는 것 같아요. 디미트로프의 아버지 디미타르가 테니스 코치였다고 하고요. 엄마 마리아는 배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디미트로프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5살부터 매일매일 테니스를 쳤다고 하죠. 유소년 선수들은 아카데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디미트로프는 어디 아카데미를 나왔나요? 네, 아무래도 세계 정상권 선수들과 경쟁을 하려면 좋은 훈련장에 다녀야 하죠. 디미트로프는 2009년 무라토글루 아카데미에 캠프를 차리고 무라토글루를 2012년부터 코치로 임명을 했습니다. 디미트로프의 코치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면 앤디 머레이의 코치로 유명한 알바레즈, 페더러 코치로 유명한 피터 룬드르강, 가엘 몬피스의 코치였던 로저 라시드 등 유명 선수의 전 코치들과 계약을 맺었지만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가져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현재는요, 바브린카의 코치였던 다니엘 발베르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테니스 코치들은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연봉도 좀 엄청 나더라고요. 그 세레나 윌리엄스를 코칭할 당시에 무라토글루는 1년에 3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고, 나달의 코치였던 토니 나달은 연봉이 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디미트로프 선수의 경력은 어떤가요? 일단 디미트로프의 그랜드슬램 최고 성적은 4강입니다. 14년 윈블던, 17년 호주 오픈, 19년 US 오픈이고요. 4개의 대회 중에 그래도 꾸준히 성적을 냈던 대회는 호주 오픈인데 4강 1회, 8강 3회를 달성했습니다. 상대 선수를 보면 대부분 빅4이고요. 조코비치, 페더러, 나달, 머리에게 돌아가면서 졌고요. 따라서 우승 경력은 없습니다. 없을무. 네. ATP 마스터즈도 1회 우승 경력이 있고요. 바로 2017년 신시내티 마스터즈인데요. 키리오스를 상대로 2대0으로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가 아마 디미트로프 선수가 제일 전성기 아니었나. 네, 이후로 ATP 파이널즈도 우승했죠. 맞아요. 그래서 신시내티 오픈 1회, ATP 파이널 우승 1회 이렇게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트를 이렇게 보니까 윈블던, 호주 오픈, US 오픈 좀 하드 코트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페더러 선수도 윈블던을 제외하고 하드 코트에서 성적이 괜찮았죠. 네네. 이게 원백을 치는 이런 선수들이 좀 클레이 코트에 좀 단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미트로프 굉장히 비운의 선수입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해야 되죠. 빅4랑 같은 시대에 산 선수 중에서 약간 좌절감을 느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디미트로프 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실력이 충분히 있지만 패배의 원인을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경기력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17년 호주 오픈 8강전인데요. 디미트로프는 나달과 무려 5시간 5분의 혈투를 벌였습니다. 3대6, 7대5, 6대7, 7대6으로 세트스코어 2대2에서 디미트로프는 게임 스코어 4대3에서 2개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나달 서브라는 얘기예요. 디미트로프가 4대3으로 이기고 있고 나달이 서브를 하고 있는데 아마 15-40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점만 따면 5대3이 되고 자신이 강점이 있는 서브로 나달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디미트로프는 거짓말처럼 2포인트를 잃어서 듀스를 가고 듀스에서도 2포인트를 연속으로 잃어가지고 게임을 내줍니다. 게임 스코어가 4대4가 되고요. 동률이 잃었잖아요. 이제 디미트로프 서브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또 바로 브레이크를 내줍니다. 그래서 나달 입장에서 5대4가 되죠. 나달 서브였죠. 거기서 게임이 끝나죠. 그래서 나달이 서브 게임을 잡아가면서 끝났는데 이게 아마 디미트로프의 멘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후 디미트로프는 얼굴은 잘생겼지만 성적은 그저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랭킹 20위권 안에 꾸준히 들었는데 리틀 페더러라는 별명 때문에 조금 더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후 디미트로프는 선수들이 꼽는 가장 잘생긴 선수 1위로 꾸준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작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일관성이 없는 샷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디미트로프는 굉장히 다혈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코트 안에서 난폭한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요. 마인드 컨트롤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도요 사실 디미트로프의 실력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리틀 페더러라는 게 폼이 비슷해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 공을 치는 감각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세라든지 그러니까 테니스의 재능이 이제 페더러를 닮았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이거든요. 올해 상하이 마스터스에는 알카라즈를 세트스코어 2대1로 잡았고요. 절친인 루블레프에게 지기는 했지만 마스터스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알카라즈와 디미트로프의 경기를 제가 보는데 이게 알카라즈가 사실은 막 엄청난 운동량으로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디미트로프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여유 있게? 좀 우아하게, 그냥 우리는 그걸 우아하다고 표현하는데 서가지고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여기 한번 저기 한번 하니까 알카라즈가 나가 떨어지는 이번 상하이 마스터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또 디미트로프 사진을 보다가 또 심쿵을 해버렸네. 네, 여러 사진들을 좀 보다가 또 답변 타이밍을 놓쳤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사진을 보면서 답변 타이밍을 놓치는 것처럼 디미트로프가 이런 잘생긴 얼굴로 좀 더 화제를 모으는 건 사실이잖아요. 보니까 2012년부터 샤라포바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2012년에 샤라포바는 말 그대로 극강의 성적을 보여준 해였는데요. 호주 오픈 4위, 롤랑가로스 우승, 런던 올림픽 은메달 등 커리어에 다양한 업적을 세웠는데 이때 남자친구가 바로 디미트로프였습니다. 둘의 관계는 2015년까지 이어졌는데요. 삼각관계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소문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만 2012년 샤라포바와 디미트로프가 만나기 전 샤라포바의 라이벌이죠.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렇게 디미트로프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세레나 윌리엄스는 샤라포바라고 하면 이를 간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좀 재밌네요. 샤라포바와 세레나 윌리엄스. 이 두 명의 테니스 여자가 삼각관계라니. 그래도 세레나 윌리엄스와 샤라포바는 각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좀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네, 디미트로프는 어떻게 지내고 있죠? 네, 디미트로프가 행실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 여자한테 정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찾아보다가 봤는데 그 제2의 샤라포바라고 불리는 선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캐나다의 유지니 부샤르라고 엄청 얼굴이 예쁜 선수가 있어요. 둘이 같이 헬리콥터를 타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헬리콥터 타려면 이제 귀에 이거 쓰잖아요. 그 소음 방지하는 그거를 쓰고 있는 디미트로프를 유지니 부샤르가 줬는지로 훑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에게 이제 추파를 받는 이런 상황인데 남자는 키빨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디미트로프가 키도 191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근데 이제 30대 이후는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뚜껑 싸움이라고 합니다. 뚜껑 싸움이요? 네, 바로 헤어스타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생기고 테니스도 잘 치고 인기도 많았던 디미트로프가 서서히 뚜껑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네. 테니스 경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디미트로프는 다양한 테니스 예능 이벤트 영상에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몬테칼로 오픈에서는요, 이제 자기 앞마당이죠. 일찌감치 탈락을 하자 옆집에 사는 루블레프와 함께 쉬는 날 나무 라켓으로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요. 더 옛날 라켓이 있었거든요. 나무 라켓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그래도 최신식 나무 라켓, 하나는 더 옛날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억에 그 디미트로프가 더 옛날 나무 라켓을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했거든요. 둘이서 이제 내기를 하는데 디미트로프가 이겼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요. 얼마 전에 상하이 마스터스에서는요, 알카라즈처럼 이제 순진한 애들이 있거든요. 테니스 선수들 중에서 중국어를 가르친다시고 염소 흉내를 내게 했습니다. 매에에 이게 알카라즈가 이걸 따라하면서 이제 디미트로프는 그걸 보면서 웃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디미트로프가 이제 뚜껑이 많이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뚜껑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잘 모르고요. 하지만 여전히 옷발은 무시무시하고요.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네, 디미트로프의 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 리틀 페더러라는 이름답게요. 프로스테프 구치를 쓰고 있고요. 신발은 나이키 에어 줌베이퍼. 의류는 2023년부터 라코스테 후원을 받아 입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아까 디미트로프 사진을 또 열심히 보다가 이제 타이밍을 자꾸 놓쳤는데 보니까 나이키도 후원을 받았던 적이 있고 라코스테도 후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다
다 예쁘고 사실 이 라코스테 옷들이 아까 이제 레딩님이 말씀하셨지만 뭐랄까 핏이 좋아요. 핏이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아무리 잘 입어도 자칫 잘못하면 아저씨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약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핏이라는 게 누구죠? 메드베데프도 라코스테 옷을 입잖아요. 네. 네네. 메드베데프가 입은 옷은 너무 말랐어. 딱 조코비치 맞아요. 정도가 딱 괜찮은데 적당히 근육이 슬림 맞아요. 슬림 탄탄. 그게 딱 디미트로프. 그쵸. 그 슬림 탄탄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냥 보통의 몸이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라코스테 옷도 다 소화를 하고 다 예쁜 것 같아요. 좀 디미트로프가 입어서 그런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의 그 핏이랑 라코스테의 핏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디미트로프 선수가 이 헤어밴드를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그 얇은 헤어밴드를 맞아. 가졌어요. 그게 약간 우먼스인가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약간 이게 좀 두껍고 넓은 걸 쓰는데 티아포 느낌. 네. 그럼 티아포는 이제 아예 밴드를 쓰고요. 네. 아예 묶는 형태가 아닌 묶는 거는 형태가 아닌- 디베레프가 네. 치치파스. 그리고 이제 페더러랑 뭐 예를 들어 페더러랑 지금 디미트로프. 네 디미트로프 이제 나이키 후원받던 친구들이 예전에 루블레프도 이제 나이키였죠. 맞아요. 네, 헤어밴드. 근데 그 헤어밴드가 아닌 좀 얇은 약간 우먼스가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를 항상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라코스테로 넘어가서도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핏이 라코스테 후원을 이제 옮겼지만 스폰을 옮겼는데도 되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소화를 잘한다. 그리고 라코스테를 후원받는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후원을. 그 네덜란드 선수 린데네크 선수도 있고 네네. 여러 많아요. 근데 네. 그 수많은 그 선수들 중에 잘 어울리는 선수는 조코비치 네. 그리고 디미트로프. 단둘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일은 약간 좀 너무 마르고 해가지고 맞아요. 핏이 네, 좀 좀 헐렁헐렁한 느낌? 근데 디미트로프는 나이키와 똑같은 핏을 유지하면서 입고 있어요. 네. 저희 그 수선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맞춤 자기가 원하는 그 핏을 말한다든지 뭐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아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뭐랄까 속된 말로 옷걸이가 좋다. 네. 그건 네. 그건 이제 기본인데. 네. 옷걸이가 어쨌든 좋은데. 제 말은 이제 나이키랑 라코스테 이제 각자 왜 회사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게 핏이 같다는 게 이 네. 사람이 이제 자기 몸을 재가지고 맞춤으로 옷을 입는 게 아니냐. 근데 선수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줄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게 또 기성품을 파는 제품이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에는 옷은 똑같이 입을 것 같아요. 그걸 또 따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신발은 뭐 맞춰준다고 해도 네. 아닐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이즈 차이겠죠. 뭐 어쨌든 그렇죠. 좀 네. 디미트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쇼츠를 너무 이제 길게 안 입고 약간 맞아요. 짧게 입고 짧게 입죠. 위를 타이트하게 입고 이러니까 옷이 이제 좀 딱 핏하게 입으니까 좀 멋지게 딱 떨어지는. 네. 그래서 좀 잘 어울리지 않나. 나이키나 뭐 라코스테나 둘 다 옮겼어도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니스 잘 치면 뭐합니까? 옛날에 요즘이야 뭐 호날두 메시 논쟁에서 이제 메시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네. 옛날에 이제 비슷하게 그 엘클라시코 둘 다 스페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다 호날두였거든요. 그렇죠. 호날두 살래 메시로 살래 하면 다 음. 호날두 산다고 하잖아요. 뭐 요즘 메시지만. 그 차이 같아요. 메시는 옷을 약간 좀 헐렁하게 바지도 크게 입고 헐렁하게 입는 게 아니라 이 키가 근데 하드웨어가 아니 근데 이 양옆 통도 크게 입어 크게 메시는. 약간 네. 좀 루즈하게 입는 것 같아요. 네, 호날두 완전 네, 핏하게 딱 핏하게 굳게 입잖아요. 근데 호날두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모태가. 옷에 네네네. 유니폼 태가 약간 그런 차이지 않나. 네. 아니 테니스 얘기보다는 패션 얘기로 네. 재밌네요. 네, 좋네요. 테니스 패션. 언제 한번 브랜드 이렇게 쫙 날려가지고 네, 이렇게 오늘은 테니스계의 귀공자 디미트로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디미트로프는 투어 상위권 선수에 비해서 특출난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2011년 이후 51회 연속 그랜드슬램 출전 기록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꾸준한 선수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존버의 화신. 끝없는 자기관리로 부상을 당하지 않는 모습이 많은 선수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TP 투어 선수들의 삶을 알아보는 테니스 인물백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전 세계 테니스계 뉴스를 전달합니다. 테니스 24/7. 요즘 테니스계를 뜨겁게 달군 뉴스는 무엇인가요?
전 세계 랭킹 1위, 현 세계 랭킹 2위, 앙팡 테러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즈입니다. 엄청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전 세계 테니스계를 박살내던 알카라즈 선수가 최근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 오픈에서 라이벌인 시너에게 다소 무기력한 패배를 한 뒤 이어진 상하이 마스터즈에서 디미트로프에게 패배한 알카라즈는 스위스 인도어 바젤 오픈에서 기권하며 엉덩이 근육에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누리꾼들은 엉덩이를 뜻하는 단어 S를 알카라즈 이름에 붙어 알카레스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테니스계의 악동 닉 키리오스를 당분간 ATP 대회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ATP는요, 키리오스의 랭킹 포인트가 모두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키리오스는요, 더 이상 ATP 랭킹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요. 따라서 차기 대회에서도 와일드 카드를 받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해외 팬들은요, 그냥 이참에 은퇴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UTS 2차 라인업이 발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무라토글루 아카데미에서 주관하고 플레저에서 초청한 얼티밋 테니스 쇼다운 서울이 대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루블레프를 섭외했다는 기사가 쏟아지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장소 변경, 라인업에 포함된 선수들의 이름이 화제가 되며 비싼 티켓 가격과 불합리한 환불 정책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국제 테니스 대회가 열릴 수 있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레딕 찬더러 솔리 더 테니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